진행할 수 있는 분들은 진행해 보세요. 로그인만 하면은 구글은 연결됩니다. 노션은 API 키를 입력해야 되지만 구글은 로그인만 하면은 바로 되니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서치 오브젝트 모듈 완성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누르셨나요? 플러스 누르고 구글 시트를 누르시면은 add a row라는 게 떠요. 한 줄 추가. 노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읽어서 구글 시트에 한 줄 추가하고 싶어. 이걸 선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크리에이터 커넥션이 나옵니다. 구글이랑 연결할게. 연결 방식은 간단해요. 사인인, 로그인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사인인 해주시고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구글 계정을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계속, 허용. 습관적이죠? 요거 아마 거의 다 벌써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허용이 되었어요. 네, 시트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만드시면 돼요. 중간에 질문 들어온 거 보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많은 변수가 있네요. 아니요, 속성값은 시트에 작성해 두는 게 아니라요.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실습할게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노션 구글 아이디, 구글 시트 아이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관 관리자가 메일을 검토해야 한다는 거는 어떤 기관의 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기관에서 API 접근을 막아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결하신 분은 여기 서치 메소드가 나올 거예요. 이제 경로를 가지고 탐색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끼처럼 탐색하는 방법이 제일 편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에서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메리트 연수라고 하는 이름의 스프레드시트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탐색해서 들어갈 거고 쌤들은 선생님의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셔서 새 스프레드시트 하나 만드시죠. 아무거나 하나 만드신 다음에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셔가지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시트 네임. 시트 네임은 뭐냐면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메이크 연수라고 하는 스프레드시트에 예제 1이라고 하는 시트에서 작업을 하도록 선택을 해둔 상태예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실까요? 일단 한번 쭉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시면 되는가? 여기 나오죠. 이름, 텍스트, 숫자, 선택, 상태, 날짜, 팔과 최. 저는 지금 여기다 값을 입력해놔서 이렇게 뜨는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고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입력해둔 정보가 출신화가 안 되고 있네요. 쌤들은 아마 이름 텍스트가 아니라 A, B, C, D, E라고 하는 열이 뜰 겁니다. 그냥 하나 새로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변수 수라고 하는 시트를 기준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쌤들도 이 상태일 거예요. A, B, C, D, E, F, G, H 이게 뭡니까? 스프레드시트의 각 열을 의미하는 거겠죠? 각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를 만드는 법은요. 아이디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탐색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스프레드시트의 이름을 검색해가지고 그냥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조를 봅시다.
A, B, C, D, E, F, G 열에 어떤 정보를 입력할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그대로 구글에 이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느냐? 여기다가 뭐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요. 매핑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매핑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눌러보면은 노션 서치 오브젝트에서 흰색해낸 정보들이 나열되는데 그중에 원하는 걸 클릭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A열에는 이름 속성을, B열에는 숫자 속성을, C열에는 전송 준비 속성을 집어넣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쌤들이 먼저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세이브해 두시고 run once 이거 한번 눌러보실게요. run once는 뭐냐면은 노션 서치 오브젝트 모듈과 애더 로우 모듈을 한번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여기서 전송 준비 한번 눌러보세요. 원하시는 페이지에 전송 준비 체크박스를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run once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셨나요?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예제 데이터베이스 1에서 예제 데이터베이스 1에서 원하는 페이지에 전송 준비를 체크하시고 run once를 눌러보는 겁니다. 보통은 모양이 이상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죠? 이 오토 얼라인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모양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잡았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연결고리가 없다면은 이렇게 당겨서 갖다 놓으시면 알아서 좋습니다. 값이 비어있다고 뜬다라. 아마 체크박스 체크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트리거가 전송 준비 데이터베이스에 체크박스가 체크됐을 때 작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박스를 한 다음에 run once 누르면 이렇게 정보가 나와야 됩니다. 전송 준비 체크에서 저처럼 데이터가 뜨신 분 있나요? 아, 그거 말씀하신 거군요. 구글 시트에선 값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뭘 입력할지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여기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노션 사이를 우클릭하셔서 얼 링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노션 서치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클릭, run this module only 요거 하시죠. run this module only. 노션 서치 오브젝트 모듈만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우클릭, run this module only. 이렇게 돌려보십니다. 해보시죠. 자, 지금 오른한 분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run once 말고 노션 모듈만 한번 돌려볼게요. 노션 모듈 우측 클릭, run this module only. 해보겠습니다. 구글 시트 말고요. 서치 오브젝트만 실행해 볼게요. 구글 시트에 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시나리오를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요. 노션 우측 클릭 run this module only 요거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거 다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모든 케이스를 다 답장드릴 수 없습니다. 자, 예제 데이터베이스 1에서 전송 준비에 체크를 하세요. 몇 개 페이지는 상관없습니다. 체크 하시고요. 서치 오브젝트 모듈 우클릭 run this module only 하면 이렇게 정보가 떠야 됩니다. 이게 뭔 정보냐면은 서치 오브젝트 모듈이 내가 체크한 페이지에서 읽어낸 정보 값들이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따라하세요. 앞에 단계를 제대로 하셨다면 오류 날 수가 없습니다. 번들 1만 나오는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한 번 하신 거예요. 체크박스를 하나 했을 때 이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한 개의 번들로 합쳐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번들이 몇 개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전송 준비 체크 반드시 하시고 서치 오브젝트 모듈 우클릭 run this 모듈 only 뭐 이렇게 떠야 됩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뭔지 모르시는 게 정상이고요. 이거 지금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는 분들은 체크박스 필터를 잘못 먹이신 걸 수도 있고요. 자, 요 단계 다 잘 따라하셨으면 돼야 됩니다. 전송 준비 체크박스가 체크박스라고 하는 유형인데 true 값일 때 트리거가 발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아직도 안 되시는 분. 구글 시트는 지금 안 보겠습니다. 구글 시트 말고 서치 오브젝트가 더 중요해요. 이거부터 확인할게요.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런 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설명드리고 다시 할 거니까요. 오늘 예제 3개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전송 준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재에 예제 데이터베이스 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시는 겁니다. HTML 아직 접근도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도 안 되신 분.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준비 체크하시고 서치 오브젝트 모듈 우클릭 run this 모듈 only를 돌리시면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구글 시트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맞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메이크가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어떤 형태로 인출해 내는지를 확인하고 그 인출 값을 구글 시트에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퍼링을 안 해놓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옆에 느낌표가 뜨시는 분들은 run once 누르셔서 그럽니다. 이거 말고 오른쪽 클릭해서 run this 모듈 only만 눌러주세요. 자, 쌤들 모두 멈춰주세요. 그냥 다 멈추시고 제 설명 다시 한번 들으세요. 다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교재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1번에 전송 준비라고 하는 속성이 체크박스 유형으로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체크가 되어 있을 때 트리거가 발동해서 이후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페이지에 전송 준비부터 눌러주시는 거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하세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전송 준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노션 서치 오브젝트라고 하는 모듈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나가서 해보셨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따서 집어넣으면 잘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입력하고 나면 밑에 필터라고 하는 게 떠요. 이게 안 떴다면은 세이브 누르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뜰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면 필터가 떠야 돼요. 자, 지금 필터 잘 보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보세요. 필터에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예제 데이터베이스 1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것 중에서, 자, 잘 보세요. 전송 준비라고 하는 속성이, 그 다음 화살표 클릭, 텍스트 아니고, 넘버 아니고, 데이트 아니고, 체크박스 유형인데, 이게 이퀄이면 좋겠어. 무엇과 이퀄이냐면은, true와 이퀄이면 좋겠어. 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예요. 보셨나요? 여기까지 보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누르셔도 돼요. 누르셔도 됩니다. 지금 분홍색 트루 쓰시면 잘하신 거예요. 누르셔도 되고 텍스트로 써도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정말 잘 따라하셔야 돼요. 전송 준비라고 하는 속성 유형이 체크박스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말고 체크박스 유형에서 이퀄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필터에서 전송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아이디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세이브 누르고 다시 한번 모듈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때는 아마 정상적으로 새로 고침되면서 뜰 겁니다. 새로 고침되면서 뜰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은 두 가지 가능성.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잘못 넣으셨거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잘못 넣으셨으면 사실 2단계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일시적인 네트워킹 오류일 수도 있어요. 세이브 하시고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멍 박스를 클릭했을 때 반응이 없다는 거는 이렇게 입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이렇게 입력되면 된 겁니다. 자, 따라하셨죠?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진행할 겁니다. 세이브. 예제 데이터베이스 1에서 몇 가지 항목의 전송 준비를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후기로 해도 찝찝하실 거 없어요. 정상입니다. 서치 오브젝트 모듈에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입력하셨다면 필터가 뜰 텐데 전송 준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필터링을 할 거다. 근데 전송 준비는 텍스트 아니고 넘버 아니고 데이터 아니고 체크박스 형태로 된 속성이니 여기서 이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박스가 체크돼 있으면은 트리거가 발동했으면 좋겠어.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송 준비 체크박스가 true일 때 이건 true고 이건 false예요. true일 때 트리거를 작동시켜줘. 세이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따라해 보시죠. 노션, 서치 오브젝트 우클릭, 디스플레이 모듈 only 해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아웃풋을 보시는 거예요. 자, 떴나요? 아웃풋 같이 볼게요. 아웃풋. 하셨으면은 중간에 놓치셨으면은 더 이상은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눈으로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아웃풋 봅시다. 지금 아웃풋에 최상위에는 원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개 체크박스를 체크했기 때문에 할인화에 대한 정보와 지젤에 대한 정보가 두 개의 번들로 아웃풋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번들 1을 열어보면 습하죠? 다 보실 거 없고요. 쌤들 요것만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걸 잘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프로퍼티 밸류라고 써 있죠? 속성 값.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요 하나하나 속성이라고 하죠. 요 속성에 값이 나오는 영역. 여기만 보시면 돼요. 플러스 눌러보시면은, 자, 보시죠.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속성명과 속성 유형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값들이 인출됐는지 이렇게 눌러보면 안 나옵니다. 자, 이제 필요 없어요. 저를 보내 화면. 셀프에서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이걸 잘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따 뭐 할 거냐면은 프레디스팅 열에 내가 서치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기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아웃풋을 클릭해가지고 어떤 값을 실시에다 넣을 건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시에 이름을 넣고 싶다. 근데 이름을 클릭하면 실패합니다. 왜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젤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긴 그룹의 최상위 영역일 뿐 지젤이라는 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영역의 값이 있죠. 상태 같은 경우에는 네임이라고 하는 영역의 값이 있습니다. 선택도 네임의 값이 있고요. 텍스트는 플레이리스트, 날짜는 스타트라고 하는 영역에 그리고 전선 준비는 그냥 하위 영역에 바로 들어가고 하는 거고 하위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네임의 하위 영역 그리고 하위라고 하는 하위 영역에 하위를 끝날 수 있는 아래를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체크한 페이지의 값들이 어느 위치에 저장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선생님이 요걸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모르시면은 나 입력을 할 거니까 이름 클릭, 나 생명력을 할 거니까 클릭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상위 영역 아래에 어디에 혹시 나오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플러스 구글 시트 애드로 아까 설명했으니까 되시겠죠? 여기서 메일 수라고 하는 시트 요걸 가지고 드릴 거예요. 자, 시트 네임은 요거를 말하는 거니까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으로 어떤 시트에다 작업할 건지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밸류 시트에 A, B, C, D, E, F, G, H, I, L에 어떤 밸류를 넣을 것인가. 자, 감이 오시죠? 클릭해보시면은 요걸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A열, 맨 첫 번째 열에 나는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요 이름 정보를 넣고 싶어.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요? A. 노션 서치 오브젝트라고 하는 5번 모듈. 여기서 뭐라고 써있죠? 5번 모듈에서 추출한 정보 중에서 프로퍼티 밸류라고 하는 영역의 하위에 들어가서 이거 잘못 입력합니다. 잠시만요. 하위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의 하위에서 플레인 텍스트를 이 자리에 입력할게. 이렇게 넣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서치 오브젝트 모듈을 런 해보시라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런을 한번 해야 요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쌤들이 찾아보시고 잘 몰라도 뒤져보니까 여기 있네. 이거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 너무 많이 하지 말죠. 너무 많이 하면 또 오래 가니까 A, B, C 세 개만 해봅시다. A열에는 이름의 플레인 텍스트, B열에는 상태 속성의 네임, C열에는 선택 속성의 네임. 요 정도 한번 해보시죠. 잘못 넣었을 때는 쉬워요. 이거 그냥 입력 도구입니다. 가서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만 한번 해보시죠. 세 가지 해볼 거예요. 세 가지. 이름, 상태, 선택이라고 하는 세 가지만 딱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하시면 돼요. 하고 계세요. 시간이 모자라돼 있을 텐데 아이템이 안 뜨네요. 그 경우에는요, 쌤. 일단 세이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런 원스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름에 플레인 텍스트가 모두 카리나로 동일되는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텐트에서 입력하셔도 되는데 플레인 텍스트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텍스트 값은 플레인 텍스트를 선택했을 때 가장 오류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한다라고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콘텐츠에서 해도 자동으로 작동은 됩니다. 사실 보여드릴게요. 성공하신 분들은 즐기고 계세요. 성공하신 분들은 다른 값도 입력해 보시고 런 원스 한번 눌러보시고 놀고 계세요. 자, 못하신 분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우고 보여드립니다. 구글 시트를 선택하시고 Add a Row 내 드라이브에서 내가 원하는 시트를 선택해 주어요. 저는 Make 연수 2번 시트에 시트 1번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이 시트에 밸류를 넣을 건데 A 이 시트의 A 열에는 이름을 B 열에는 텍스트를 C 열에는 숫자를 넣고 싶다. 매핑을 하시는 거예요. 매핑. 요 지도에서 원하는 거 선택한다는 거예요. 노션 서치 오브젝트 모듈에서 일관한 정보 중에서 프로퍼티 밸류라고 하는 영역에 접속을 하시고 A열에는 이름을 넣을 거니까 이름 토글을 열어주시면 그 아래에 플레인 텍스트로 GZL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저는 GZL이지만 쌤은 다른 이름일 수도 있어요. 플레인 텍스트 선택. B열에는 뭐 예를 들어 선택 속성의 name. C열에는
상태 속성의 name,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run once를 눌렀을 때 make 연수라고 하는 시트에 어떤 값들이 입력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눌렀을 때 정보를 탐색하고 자, 보이시나요? 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성공하셨을까요? 파일과 미디어 특성에서 실패하신 분들은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파일과 미디어에서 파일을 이렇게 누르시거나, 파일의 이름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타입을 누르시거나 이게 아니라요, 파일에 URL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해당 URL을 이용해서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파일에 URL이 들어가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공하셨을까요? 무슨 정상이에요. 그 URL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하셨으면 이제 개념은 아신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값을 make에서 읽어내어 시트에 원하는 걸 골라서 쏙쏙 집어넣을 수 있다. 근데 주의할 점, property value에서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막 누르는 게 아니라 호그를 죄다 열어서 어디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눌러야 된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셀 하나에 여러 속성을 들어가게 하면요. 아마 텍스트가 병합된 채로 나올 겁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입니다. 시트를 이용해서 다른 도구. 이게 구글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도구에 이 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때려 넣을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에서 데이터 로드에 실패하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시트 네임을 검색만 하면 되는 거라서 오류가 날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세이브 하시고 다시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 보시죠. 여기에서 커넥션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아이디에서 굳이 오류가 날 이유는 없습니다. 자,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서치 오브젝트라고 하는 모듈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송 준비라고 하는 트리거를 발동시켰을 때 요 트리거에 충족하는 페이지를 탐색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열을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요걸 그대로 둔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 every 여기 15분 요걸 켜서 15분마다 모듈이 작동하도록 해 두었다면은 이 서치 오브젝트 모듈이 계속해서 카리나와 지젤의 페이지를 탐색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열을 입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작업의 마무리에서는 트리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서치 오브젝트에서 전송 준비 상태인 두 개의 페이지를 탐색해서 시트에다가 새로운 열을 추가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트리거를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감이 조금 오십니까?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뒤에다가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무언가 모듈을 넣어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다양한 속성 값을 구글 시트에 옮기는 거 실패한 분들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텍스트를 옮기는 데 성공하셨으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니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추가합니다. Add another module에서 노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 읽어보세요. 이게 뭔지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것은 update a database 아이템입니다.
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의 특성 값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자, 잘 따라하세요. 플러스 누르시고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입력해 줍니다. 이 작업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서치 오브젝트로 페이지를 읽어서 구글 시트에 넣었으니 다시 그 페이지에 접촉을 해가지고 트리거를 해제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의 아이디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이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가 뭐야? 막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겁먹지 말고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자 여기 서치 오브젝트에서 추출해낸 데이터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 뭐냐면은 CID라고 하는 용어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용어가 데이터베이스의 각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여기서 보여지는 페이지 아이디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 예제 1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전송 준비 속성에 체크된 페이지들의 아이디를 추출한 것이란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페이지 아이디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페이지 아이디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전송 준비가 노로 체크되면 되겠죠? 전송 준비라고 하는 속성이 노로 체크되면 되는 거예요.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네, 체크한 페이지의 정보가 그대로 시트에 입력되고 다시 요 해당 페이지의 전송 준비 속성이 체크 해제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한번 작동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네 친구 다 체크를 하고요. 좀 시켜볼게요. 자, 작동합니다. 작동하면은 쫙쫙쫙쫙 추가됐고 박스 해제됐죠. 보셨나요? 그러면은 서치 오브젝트 모듈이 다시 일정 시간 후 작동했을 때, 트리거에 해당하는 게 없네? 말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예제 준비했지만, 사실 예제를 하는 것보다도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뭔지, 왜 이런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맞아요. 지금, 주의하셔야 돼요. 된다. 좋은데, 것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한 것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모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즉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편집한다. 근데 이때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당연히 아시죠?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라고 하는 게 서치 오브젝트 모듈에서 정보를 따간 그 페이지의 고유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모션 서치 오브젝트 모듈에서 페이지 아이디를 선택하시고 전송 준비에 no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감을 이용해서 체육쌤 말씀에 답변 드리자면은 수 있어요.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꾸 밀려가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덮어쓰기 위해서는 내가 덮어쓰고자 하는 요 행위 내가 앞 단계에서 작업했던 행과 같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대조해서 필터링하는 작업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쌤이 열심히 연구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일단 기능적으로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실제 고유값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죠. 자,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송 준비에 체크가 되었을 때 이 할인화와 지젤에 관한 다양한 속성을 서치 오브젝트 모듈에서 읽어내는 게 트리거입니다.
전송 준비에 체크가 돼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읽어낸 정보를 시트에다가 옮겼는데 이 메이크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15분마다 작동이라고 하는 것을 켜서 15분마다 이 해당 모듈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15분 후에 다시 이게 작동했을 때 여전히 전송 준비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은 다시 작업해야 되네. 할인화 지제. 15분 후에 또 작업, 또 작업. 결국엔 여기에 같은 정보가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으로 전송 준비를 해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15분마다 실행을 안 하실 거면은 뭐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실행하실 때마다 내가 직접 해제해야지 이렇게 해제하고 작업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러면 자동화가 아니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시나리오가 발동하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아무 조건 없이 메이크가 읽어서 여기에 옮기게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된 데이터만 메이크가 읽어서 구글 시트에 넣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트리거를 해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숫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느라고 지웠다 썼다 해서 그래요. 원래는 1, 2, 3으로 이쁘게 넘버링 되는데 저는 지금 넘버링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참, 숨가쁘게 지금 1시간 반 동안 예제 1번까지밖에 못했어요. 이해는 되셨나요? 개념을 이해하셨다면은 됐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념을 이해하는 거. 또 하나는 시나리오에서 요구하는 값을 어디서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오늘 배우셨어도 나중에 혼자 해보시면은 100% 오류 납니다. 그때그때 오늘 배우신 걸 떠올리면서 뒤져보자. 한번 톡을 열어서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지. 제가 100이면 100 알려드릴 수는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스크린샷 올려주신 선생님, 점 선생님은요, 페이지 아이디를 잘못 입력하신 겁니다. 페이지 아이디를 잘못 입력하신 거예요. 페이지 아이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라고 하는 영역에 페이지 아이디, 서치 오브젝트에서 읽어낸 페이지 아이디를 딱 눌러서 세이브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페이지 아이디가 안 뜨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무책임할 수 있지만 돌발 변수가 많아요. 근데 서치 오브젝트가 작동을 했다면은 페이지 아이디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만약에 페이지 아이디에 값이 비어 있어도 페이지 아이디라고 하는 이 영역을 클릭만 해주시면은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이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질문 주신 거 정말 감사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기만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모양새를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모듈, 엄청나게 다양한 필터링 가능성, 엄청나게 다양한 조작 가능성이 있어요. 무려 2000개가 넘는 앱을 연결해주는 도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제 시나리오를 배우는 게 목표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질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숙제가 안 되는 분은 제가 보여드린 설정을 그대로 따라하셨는지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모듈에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와 페이지 아이디를 정확히 입력하신 이후에 전송 준비를 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가 쌓이죠. 트리거를 해제하지 않으셨다면 돌릴 때마다 쌓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게 어렵게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예제 1번을 했어요. 예제 1번을 이용해서 뭘 한 거냐면은, 아,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 지금 계속 올라오는 추가적인 질문 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답변 못 드리는 것도 있고요. 알더라도 지금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의 시간을 모두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예제만 따라 하시고 그 외의 것은 개별적으로 탐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제 나머지 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일단은 9시까지는 예제 2번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죠. 예제 2번. 예제 2번이 쌤들이 제일 솔깃하실 만한 부분이니까요. 예제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예제 1번에서도 더 설명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요. 일단 예제 2번으로 넘어가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것들은 텍스트로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전송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할 점, 세이브 안 누르면 다 날아갑니다. 세이브 누르시고 다시 여기 시나리오 보이시죠? 시나리오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가 하나 쌓였어요. 이 시나리오가 많이 만들다 보면 이름도 헷갈리고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름을 잘 써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름은 시나리오 처음 진입하셨을 때 여기서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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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어렵게 어렵게 왔는데 2번 예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예제 2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제 2번,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Gmail로 발송한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은가?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하고, 결과를 학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메시지 작성하기 번거롭다. 이런 경우에. 지금 예시는 선생님들이 설정하시기 쉽게 노션과 G메일로 할 거지만 약간의 과금을 감수한다면은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출석 체크만 거를 설정하면은 자동으로 학부모님께 오늘의 근태 상황이 G메일로 발송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함께 하실까요? 이게 작업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거구나.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내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날로 먹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 무시하시고 바로 저랑 같이 해보시면 돼요. 자, 목표는 이거예요. 이런 형태의 메일을 발송하는 것. 톡은 연결되는데 비즈니스 채널이 있어야 돼서 저희 같은 일개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들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카톡 좋지만 최선은 문자 메시지 정도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제 데이터베이스 2번 보이시죠? 예제 데이터베이스 2번. 이거 일단 바로 전체 페이지로 여시죠. 왜냐면 이따가 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또 필요할 거라는 거 짐작하실 수 있죠. 자, 예제 데이터베이스 이번엔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용과 이름, 근태 유형, 근태 날짜,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이크에 들어가셔서 새 시나리오 만들겠습니다. 새 시나리오 만들고 역시 시작은 서치 오브젝트로 할 거예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출결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전송 준비에 체크를 하면은 요 친구의 근태 상황이 님의 요 이메일 주소로 즉시 발송된다. 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출석부 데이터베이스 맞습니다. 전체 페이지로 열기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예제 2번이고요. 내려오셔서 예제 데이터베이스 2번 출석부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페이지로 열기 이 상태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에 되어 있는 뭐 관계형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어떠한 구성 원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호자의 이메일이
연동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논리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카리나의 이름을 입력했을 때 명렬표에 들어있는 보호자 이메일 주소가 즉시 입력되도록 수식을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송 준비에 체크를 하면은 노션 서치 오브젝트 모듈이 요 페이지를 읽어내서 요것들을 조합한 이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발송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목표인 거예요. 자, 뉴 시나리오, 노션. 두 번째니까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서치 오브젝트 들어갑니다. 서치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넣어야죠. 예제 2번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요건 아까 했던 거니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넣어주시고 그러면 또 필터가 나옵니다. 필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송 준비라고 하는 속성이 체크됐을 때만 작동시킬게. 필터. 전송 준비. 유형은 이거 잘 아세요. 아까 많이 놓치셨죠? 텍스트 아니고요. 넘버도 아니고요. 데이트도 아니고요. 체크박스 유형인데 equals. 였으면 좋겠어. 전송 준비 속성이 체크박스야. 체크박스인데 체크박스가 체크돼 있을 때 트리거가 발동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명령을 집어 넣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리미트 원하시는 대로. 생 전원이 뭐 근태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30개면 되겠죠. 세이브. 자, 준비는 됐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되나요? 바로 모듈 연결하지 말고 역시 run once 한번 해봅니다. run once. 는 아웃풋이 나왔죠. 전 지금 하리나에게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번들로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아웃풋 열어보면은 property value에 이름이라든지 보호자 이메일이라든지 글자라든지 큰택 유형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지금 주의하실 점. 자, 보세요.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의 value를 열었을 때 할인하라고 하는 플레인 텍스트가 뿅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할인화가 안 나오고 아이디가 나옵니다. 요거는 노션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할인하라고 하는 정보를 텍스트로 입력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냐면요. 개념은 아셔야 되니까 알려드릴게요. 노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 자, 명렬표 데이터베이스에는 카리나, 지젤, 닝닝, 윈터와 그들의 보호자 이메일 주가 적혀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연결한 겁니다. 이걸 관계형이라고 하는데 카리나를 텍스트로 입력한 게 아니라 관계형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명렬표에 있는 하는 페이지의 고유 아이디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눌러버리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송용이라고 하는 명칭의 속성을 따로 만들어 둔 거고요. 이것은 이 페이지의 텍스트 값을 그대로 입력하도록 만들어 둔 거라서 이름 전송용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영역에 카리나의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이해는 안 되셔도 좋은데 뭐냐면은 열어봤을 때 이름 그대로 메시지 못하겠네. 안 되겠다. 다른 거 열어봐서, 요거네. 스트링? 뭔지 잘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누르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웬갖 변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하나 뚫어 가시면 되고, 그때마다 GPT나 주변인들의 도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조는 이런 식입니다. 이 정보는 run once를 눌렀을 때, 여기 오른쪽 위에 1이라고 뜨죠? 이게 실행 로그예요. 이걸 눌러서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프로퍼티 밸류에서 하나하나 열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속도가 좀 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작업. 오브젝트를 설치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G메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메일 보내야 되니까 G메일 모듈이 있나 찾아보자. 해보는 거예요. G메일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뭐 하면 될까요?
send 하면 되겠죠? send on email. 이메일 보낼게. 누르는 겁니다. 네, 모든 게 코딩 과정이에요. 근데 UI가 비주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문돌이들도 이렇게 꾸역꾸역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역시 커넥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구글 계정 연결해 주세요. 좋습니다. 근태를 체크해 놓고 나중에 관계형에서 모두 확인할 수도 있겠죠? 계속 허용 줍니다. 자, 그러면 제 구글 어카운트가 Gmail이라고 하는 모듈에 연결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해보는 겁니다. 후, 후는 뭡니까? 누구한테 보낼 건지잖아요.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요 맵이라고 하는 토글이 있는데 이거를 켜시면 됩니다. 켜시면은 아까 저희가 했던 것 같은 구조의 입력창이 떠요. 맵을 켜신 다음에 후에서 뭘 누르면 될까요? 후에 이메일 주소를 누르면 되겠죠. 보호자 이메일 토글을 열어서 여기 있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은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전송 중에 제대로 안 뜨는 분은 일단 세이브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시적인 오류일 수 있습니다. 자, 서브젝트, 이메일 제목이에요. 서브젝트와 콘텐트를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조합을 해 나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서치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낸 정보는 뭐냐면은 카리나가 질병 지각을 했는데 언제 지각을 했고 이 근태로 인해서 몇 시에 등교하거나 하교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걸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 보호자님, 금일 근태 관련 사항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서브젝트에 쓸 건데, 자, 이거 그대로 한번 복사해 볼게요. 보이시죠? 서브젝트.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예제 데이터베이스 위쪽에 있습니다. 서브젝트. 그대로 복사할게요. 실전에서는 복사가 아니라 직접 쓰셔도 당연히 됩니다. 서브젝트. 딱 넣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이대로 보내면은 보호자가 카리나의 보호자인데 땡땡땡 보호자님이라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땡땡땡 자리에다가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매핑을 하는 겁니다. 프로퍼티 밸류에서 학생의 이름을 찾아다가 스트링 여기 있죠? 눌러주시면은 안녕하세요 카리나 보호자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구글 계정 연동이 안 되는 거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사실 로그인만 하면 되는 건데 아까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던 계정 정책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 계정의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연결이 가능한 다른 계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계정이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 이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네요. 개인 계정인데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경북 지리쌤의 제보로는 메일함에 인증을 요구하는 메일이 왔다고 하시거든요. 거기서 본인의 활동이 맞다고 승인을 해주시거나 학교 계정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개인 계정인 경우에 이메일, 받은 메일함에 들어가셔서 인증을 맞춰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빠른 실습을 위해서 학교 계정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이메일 연동 안 되신 분들, 개인 계정인 경우에는 개인 메일함에 들어가셔서 인증을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빠르게 실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온갖 그 돌뿌리들이 막 튀어나오죠.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돌뿌리라서 매번 이렇게 응대해드리기가 어려운데 다행히도 지금 솔루션을 제공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는 이해가 되시면은 눈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런 좀 자잘한 오류들이 해결됐을 때 실습해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 서브젝트의 구성은 이해가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땡땡땡 보호자님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 땡땡땡 위치에다가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치한 속성 값 properties value의 이름 전송용이라고 하는 속성의 스트링을 눌러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서브젝트 설정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콘텐츠, 이메일 본문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음, 오르피스지에 대해서 노션 공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정보를 가져와 주셨네요. 개인 계정으로도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API 사용에 대해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학교 계정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콘텐츠 미리 만들어 놨어요. 콘텐츠 이렇게 할 겁니다. 근태 발생일, 근태 내용, 비구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콘텐츠는 지워야겠네요. 자, 붙여넣었더니 엉망이죠? 자, 근태 발생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보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 정체 모를 문자 열들과 이 애매한 내용 영역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태 발생일과 근태 내용, 비고,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작성할 건데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근태 유형 1과 근태 유형 2를 모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properties value에서 근태 유형 1의 값인 질병과 근태 유형 2의 값인 지각을 매핑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메일에서는 근태 발생 1, 근태, 아이고, 제가 뭘 잘못 썼군요. 죄송합니다. 근태 발생 1이 아니라 여기는 이럴 수가. 잠시만요. 자, 풀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붙여놓은 문장이 좀 이상한데, 근태 발생 1이니까 근태 유형이 아니라 날짜가 들어가야겠죠? 다 지우시고, 근태 발생 1, 프로퍼티 밸류에서 날짜, 스타트,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근태가 발생한 날짜를 입력해 주시는 거죠. 교육청 학생 계정이라? 일단 교육청 교사 계정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로그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안 되면 일단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션 자체 오토메이션으로 보낼 수 있는 거는 요금제 이용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자동화라고 하는 게 플러스 요금제 이상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무료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작업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메이크를 이용해서 G메일을 보낼 수 있다면은 메이크를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태 내용인데요. 근태 내용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근태 유형 1, 근태 유형 2,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제 근태 결과. 요걸 이어서 적어보는 걸로 하시죠. 근태 내용 역시 클릭해서 매핑을 합니다. 근태 유형 1의 네임, 질병. 근태 유형 2의 네임, 지각. 질병, 지각이라고 한 텍스트를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발을 하나 집어넣든지 해서 실제 근태 내용에 플레인 텍스트 10시 등교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비고인데
비고에다가는 if empty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서 비고의 내용이 있으면은 넣고 없으면 없음으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복잡하니까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비고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발생일 뒤에 날짜 매핑, 근태 내용 뒤에 근태 유형 1, 2, 그리고 실제 근태 내용 입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는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냥 쓴 거예요. 이상의 내용 안내 드리오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뒤에 있는 br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이거는 HTML의 태그인데 근태 발생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끝난 다음에 한 줄 띄겠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엔터를 쳐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 BR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갈 때마다 하나의 줄바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 HTML 언어인데 역사 선생인 제가 HTML 언어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다가 GPT한테 물어봐서 알아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컴퓨터 언어를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은 빠르게 배우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은 좀 걸리시겠지만 AI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거예요. 근태 발생일 한 줄 띄고 근태 내용 쓴 다음에 두 줄 띄고 이상의 내용 안내 드리오니 이런 메시지를 발송해 달라라고 하고 세이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원리. 서치 오브젝트에서 전송 준비에 체크가 된 페이지를 탐색한 이후에 그 페이지에 들어있는 보호자 이메일, 이름, 날짜, 근태 정보를 읽어서 완성된 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할인아의 전송 준비가 완료됐고요. 요게 제 현지함입니다. 실행해 볼게요. 런. 자, 완료됐대요. 이세요 카리나 보호자님. 근일 근태 관련 사항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근태 발생일 띠리리. 근태 내용 띠리리. 이상의 내용 알려드리오니 출결 관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시면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보내셨다고요? 아니, 메일 주소는 바꿔서 하셔야죠. 좋습니다. 오, 많은 성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메일 아이디 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명렬표에서 이메일 주소를 바꾼다면은 즉시 반영이 됩니다. 자, 반영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명렬표에서 실험에 쓸 이메일 주소를 마음대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실험해 보시면은 선생님의 메일함으로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상관없어요. 모듈은 G메일이 가능한데 받는 메일 주소는 전혀 상관이 없죠. 부모님들이 한 메일을 쓸지 한 메일을 쓸지 뭐 어떻게 합니까? 이메일 주소 변경은 잘 누르셔야 돼요. 여기 셀이 애매해가지고 여기 구석줌을 누르시면은 딱 됩니다. 보호자 이메일을 롤업으로 안 하고 수식으로 사용하는 이유 지금 물어보신 분 DM으로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질문이에요. 노션을 좀 아시는 분은 아, 출석부와 명렬표를 관계형으로 엮었으니까 이걸 롤업으로 이메일 꺼내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이게 흘려 보내세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들으셔도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롤업으로 하면은 메이크에서 그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매핑해서 입력할 때 이 메일 주소가 텍스트로, 스트링으로 뜨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으로 떠가지고 실제로 발송이 안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롤업 말고 소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메일이 뜨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노션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예제 3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요거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전제는 이겁니다. 문자 메시지는 메이크에서 솔라피라고 하는 유료 프로그램을 쓰셔야 돼요. 모듈을 연결하는 건 공짜이지만 실제로 문자가 발송될 때는 솔라피에서 과금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질문 들어온 거 잠깐만 보고 넘어갈까요? 정복실이 선생님의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걸까요? 컬렉션 보호자님이라고 나온다면은 밸류를 잘못 입력하신 겁니다. 자, properties value에서 밸류 보이죠? 여기서 이름 말고요. 이름 전송용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스트링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할인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방송 준비 체크하는 거, 체크하는 거 넣어야죠.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단계만 해본 거예요. 코를 비워두면 안 되죠. 여기는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솔라피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시기 때문에 예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보시고, 개인적으로 학습을 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머무르셔가지고, 나머지도 같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분이나 남아주실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 자리에 Gmail 말고 다른 모듈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솔라피라고 하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솔라피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send a text message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 연결해둔 상태예요. 수은 동일해요. 수신 번호 그리고 발신 번호 내용만 적으면 되는 건데 수신 번호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지금 명렬표에 이름과 보호자 이메일 말고 만약에 보호자 전화번호가 있다면은 보여드리려고 제 번호를 쓸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썼다면은 노선의 수식을 이용해서 보호자 이메일 말고 연결되어 있는 명렬표 데이터베이스에 보호자 전화번호를 그대로 로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런 한다면은 이번에는 properties value에 보호자의 전화번호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신번호 뜨는 거 아니죠? 서치 오브젝트가 읽어낸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 가끔 이런 오류가 있어요. 가끔 이럽니다. 가끔. 네, 세이브 한번 해주고 한번 모듈 돌려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웃풋이 나왔는데도 그 다음 모듈에서 매핑할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또 이러네요. 원래는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게 저도 이러기 싫은데 이런 불스풀도 튀어나오는 돌풀이들이 있고 이유 없는 오류들이 가끔 있어요. 구성할 때 가끔 이렇게 애를 먹는 편입니다. 신번호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나왔네요. 보이셨죠? 이럴 때 그냥 세이브도 해보고 런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새로 고치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자 전화번호 딱 보니까 이거 선택하면 안 되죠. 이거 선택해야겠죠. 실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고 발신번호는 제가 실제로 솔라피에 등록해 둔 번호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용. 내용은 아까 해봤던 대로 구성하시면 되겠죠. 이메일 작성하거랑 똑같이 이거 가지고 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태 유형 질병 지각인데 근태 내용은
10시 등교이다. 비고는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세이브를 해봅니다. 자, 이제 모듈의 구조가 바뀌었죠. 서치 오브젝트에서 체크박스에 체크가 된 친구의 정보를 읽어서 보호자 전화번호, 그리고 근태 내용을 반영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는 이 화면을 띄워드리고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run 했을 때 메시지가 지금 제 핸드폰에 왔거든요. 그럴 수가. 지금 여기 핸드폰이랑 윈도우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고, 이거 참, 이거 막 진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왔습니다. 왔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왔습니다. 맥이면은 아이폰 바로 연동할 수 있죠? 왔다고 믿으십시오.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은, 근태 발생일 질병지가 근태 내용 10시 등그 이상의 내용을 안내드리니 띵띵띵이라고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분이 담임은 아니시겠지만, 담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송 준비 한번 띡 눌러놓고, 모듈 실행되면은, 모듈이 실행되면은 되는 거죠. 뭐 15분마다 실행되게 해놔도 되고요. 즉각적으로 한번 눌러주셔도 되고, 또 이 체크만으로도 즉시 모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남아 계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줌에서 화면 공유할 때 아이폰이라고는 옵션이 있군요. 대단한 옵션. 감사합니다. 밥은 내도 저 같아도 쓸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담임은 아니지만, 담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쓸 겁니다. 한 건 발송하는데 끼케야 뭐 몇십 원인데 그냥 쓰는 게 낫죠. 그렇죠? 쓰는 게 낫다. 그럼요. 요거 한번 눌러주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일단 한 번 멈출게요. 지금 남아있는 과제들은 뭐냐면요. 어, 아이메시지는 안 됩니다. 아이메시지는 안 돼요. 아이메시지 안 됩니다. 블루프린트 제가 준비 안 해놨는데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어, 끝난 다음에도 선생님들 정보 쌤동네 통해서 메일 발송 정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피는 종량제인데 특히 요 노동 버는 거에 비하면은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지금 발동 실패로 뜬 걸 제가 로그를 다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원리를 이해하시고 오류를 수정하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IM 티처는 메이크에 연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주 빠른 속도의 자동화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전송 준비를 누르고 메이크에 들어가서 런을 누른다거나 혹은 15분마다 감시를 시켜놓는다거나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웹훅이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한번 멈추겠습니다. 9시 7분인데 지금 가셔야 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러면 모든 분에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가셔야 되는 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안내 드리려고 했던 거 안내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웹훅이라고 하는 거 알고 나시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끊어갈게요. 강의 마친 이후에 안내하려고 했던 것들 안내 드리고 남아 계실 분은 남아 계시고 아니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후기 작성 꼭 부탁드리지만 당연히 뭐 안 쓰셔도 막을 순 없죠. 근데 솔직한 후기가 제가 강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나 메이크에서 오늘 처음이었고 정말로 돌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후기를 잘 써주시면은 제가 피드백으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좋은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기 작성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요 노션하는 교사톡이라고 하는 건 오픈톡방이라서 저에게 빠르게 다이렉트로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계시면 편리하게 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노션 GPT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연결해가지고 생기부를 자동화하는 연수를 진행할 건데요. 요거는 유료 연수니까 궁금하신 분만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션을 이용해서 생기부 작성에 필요한 리소스를 수집하고 자동으로 한 곳에 모으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GPT를 이용해서 생기부화하는 과정, 그것을 다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모으는 과정을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연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연수비를 지원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2월이기 때문에 통계 연도가 2024년이라서 아마 지금 들으신 거는 지원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유료시만 들어보시겠다 하는 분들만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다, 요 강좌는 다시 보기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인원 제한은 한번 더 보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너무 많으면 제가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눌러보시고,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퇴장하시고, 남아 계실 분들은 웹 후계 사용법과 예제 3번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어갔다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군요. 예제 3번은 참고로 내가 원하는 메일만 필터링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이메일 발신자와 이메일 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 조금 더 시간이 되면은 해당 이메일을 GPT를 이용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로 연결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릴 건데, 시간이 되는 분들만 계세요. 시간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번호 제한 서비스 가입하면 솔라피 발송 차단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퇴장해 보시죠. 퇴장해 보시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퇴장해 보시고, 1분 후에 잠깐 숨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3분에. 긴 시간 동안 감사했고요. 지금 여러 돌부리 때문에 제대로 실수 못하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해보시면 너무 좋은 경험인데, 실패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열심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3번도 지메일 연결이 안 되면 실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남아 계실 건데 후기 올려주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거예요. 막히는 부분이 있었죠. 저도 막혀요. 막히고, 지금도 시연하다가 막힐까 봐 늘 걱정하면서 연습했습니다. 근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은 할 수 있어요. 오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오류를 극복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시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시나리오가 실제 내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투자죠. 메이크를 배우는 건 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 연수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할 건데요. 노션과 챗GPT를 잘 모르셔도 일단 따라할 수는 있게 할 겁니다. 근데 깊이 있는 개념 이해를 하시고 듣는 것과 피상적으로 듣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시나리오를 따라하실 수 있게는 도와드릴 거예요. 참.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3분에는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예제는 사실은 저거 별로 쓸모없는데? 어디다 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라고 하는 도구에서 각 프로그램의 정보를 어떻게 읽어오고 그 정보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파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중간에 실패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이 구조와 방법을 이해하시면 언젠간 뚫어내실 수 있어요. 저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쓸 수 있게 되는 데까지 오래 걸렸는데, 처음에 이렇게 배우고 시작하시면은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보죠. 요 수업은 녹화본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언어라든지 이메일 주소 등등, 혹은 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등등이 모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어흠. 자, 그럼 이어가 보죠. 자, 일단은, 콜라피 지우고,
이메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일단 실현하면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음 주에 하는 연수는 녹화본 제공됩니다. 자, 노션 서치 오브젝트.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예제 2번에서 막히신 분들 다시 한번 보고 배우시라고 빠르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즉시 웹훅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서치 오브젝트로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출력부에서 내가 체크한 정보를 그대로 긁어온다. 이게 바로 트리거죠. 긁어온 정보를 Gmail을 이용해서 발송할 건데 발송이니까 당연히 send on email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음, 후, 매핑을 켜십니다. 매핑. 매핑이라고 하는 게 요 인터페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클릭해서 입력하는 걸 매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맵 켜시고 풀서프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보호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가 뭔지, 스트링이 뭔지, 넘버가 뭔지 몰라도 돼요. 다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클릭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서브젝트, 제목, 안녕하세요. 지금 막 쓸게요. 땡땡땡 보호자님이니까 땡땡땡에 들어갈 이름을 전송용에서 스트링으로 선택해 주시고 보호자님, 땡땡땡이가 글쎄 글쎄. 이렇게 뭐 어그로를 끌어도 되겠죠. 글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콘텐츠. 글쎄, 오늘 질병 지각을 했는데, 그 결과 10시에 등교했답니다. 세이브 하면은 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 다시 트리거를 해제하는 작업. 5명의 학생의 지감이 결석했다면은요, 체크박스를 4, 5개 선택해 주시면은 알아서 4번, 5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보호자 이메일을 읽어서 각각의 보호자에게 각각의 근태 내용을 발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동적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서 영역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 주는 거예요. 에브리 15분 걸면요, 애들한테 다 보내고 15분 후에 또 탐색을 하는 겁니다. 또 탐색을 해요. 네, 예제 2번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웹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제 2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에브리 15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웹훅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다 보면은 이거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세이브 합니다. 자, 보냈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다시 전송 준비에 체크되어 있는 애들을 서치 오브젝트가 읽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는 과정 아까 해봤었죠? 맞아요. 김희연 선생님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폭을 배워야 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봅시다. Add another module, 노션. 아까 뭐였죠?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죠. 용어를 아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하나하나의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 들어있는 아이템들, 성을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아시죠? 전체 페이지로 열고 따닥 입력. 이 중에서 어떤 아이템을 업데이트 할 거냐? 아이템은 요거 하나하나가 아이템이라고 했죠? 서치 오브젝트에서 정보를 읽어낸 그 아이템을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에는 노션 서치 오브젝트 모듈에서 읽어낸 TID라고 하는 거. 요 한 페이지의 고유 아이디를 매핑해 주시는 겁니다. 페이지 아이디. 전송 준비 NO. 세이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체크했습니다. 런 하면 제 편지함에 안녕하세요 카리나 보자가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왔죠. 이건 아닌데요? 다른 분이 보내셨네요. 여기 왔네요. 카리나 보호자님, 카리나 글쎄.
대충 쓴 메시지가 왔고요. 그만 좀 보냈어요. 그만 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전송 준비가 체크 해제된 걸 확인할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문제는 뭐냐. 오퍼레이션의 개수를 계산하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전송 준비 체크를 식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다시 메이크에 들어와서 시나리오에서 run once를 누른다.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짓을 해야 된다면 그건 자동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every 15min 이걸 켜주는 거예요. save, activate 시나리오를 하시면은 15분마다 이 시나리오의 조건을 감지해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유료 요금제이기 때문에 이걸 1분까지 줄일 수 있지만 쌤들은 15분이 최대입니다. 15분, 최소입니다. 최소. 15분 해놓으면은 15분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 체크박스의 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모든 시나리오가 돌진 않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서치 오브젝트에 체크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Gmail 단계에서 오류 로그가 떴죠. 즉 15분마다 한 번씩 오류 로그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서치 오브젝트에서 이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한 번의 오퍼레이션을 15분마다 소비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요금제 말씀드렸죠? 무료 요금제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00개예요. 1000개의 오퍼레이션. 물론 뭐 15분에 한 번 아니면 뭐 좀 느릴 수도 있겠죠. 뭐 1시간에 한 번씩 작동하게 한다.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만 작동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낭비는 낭비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가볍게 쓰는 용도는 괜찮지만 조금 일이 많거나 자동화 시나리오를 늘려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오퍼레이션의 낭비가 상당히 아깝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서치 오브젝트라고 하는 트리거가 오퍼레이션을 낭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저 공회전이 돌아가는 거죠. 뭐 매일 1000개 막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체크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듈이 돌면서 오퍼레이션을 하나 둘씩 까먹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볼 거예요. 아무리 잘 해봐야 15분에 한 번 모듈이 돈다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오퍼레이션의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웹훅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웹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개념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이따가 만들어 보면은 웹훅이라고 하는 모듈이 여기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모듈에 신호를 전송하는 링크가 생성돼요. 그 링크를 작동시키면은 실시간으로 웹훅이라고 하는 모듈에 신호가 가게 되고 자동으로 트리거가 발동되게 되는 게 웹훅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시나요? 15분마다 서치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꺼버려도 되는데 웹훅에 링크가 작동할 때마다 바로 여기에 신호가 가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웹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은 노션 서치 오브젝트 앞에다가 새로운 모듈을 추가해서 서치 오브젝트 대신 웹훅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 볼 겁니다. 지금 세 번째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에는 페이지 아이디라고 하는 걸 매핑하시는 겁니다. 노션 서치 오브젝트에서 읽어낸 정보 중에 페이지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웹북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서치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클릭, add a module 검색하세요. 웹북에서 커스텀 웹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보셨나요? 그 다음 create a webhook 누르시면 돼요. 못 보신 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서치 오브젝트에서 우클릭 add
아, 지금 만들어져서 안 나오는군요. 우클릭, 에드어 모듈, 여기다가 웹, 커스텀, 됐죠? 트리거스. 트리거가 언제 작동하느냐. 웹훅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리시브 했을 때 바로 트리거가 작동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커스텀 웹훅, 웹훅, 세이브 하시면 여기 나옵니다. 카피 어드레스. 요 웹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어드레스를 카피하시게 돼 있어요. 자, 피하십니다. 해보셨나요? 그래서 어디다 붙여놓을 거냐면은 여기다 넣어볼게요. 예제 데이터베이스 2번에서 엔터 치시고 붙여넣기에서 멘션이라고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웹북에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예제 데이터베이스 2번 밑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제 데이터베이스 2번을 전체 페이지로 이용하고 계셨다면은 여기서 상위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예제 데이터베이스 2번 웹 링크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잘 해보셨나요? 웹훅이라고 하는 모듈을 최전방에 설치하고 웹훅 링크를 카피해서 이 자리에 붙여 넣는 것. 보신 분은 뭐 1번이라고 응답해 보실까요? 링크는요, 여기 있습니다. 카피 어드레스. 이거 누르시면 돼요. 처음부터 보여드릴까요? 못 보신 분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서치 오브젝트 말고 이 앞에다가 트리거를 새로 만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웹훅이라고 하는 모듈이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add a module. 웹훅 커스텀 웹북.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마 그 웹북이라는 게 뜰 거예요. 크리에이트 하시면은 이런 게 뜰 거고 세이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그 다음에 여기는 주소. 간단하게 카피 어드레스 이걸 이용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습할 데이터베이스 2번 밑에다가 엔터 치시고 붙여넣으시라는 겁니다. 혹시 그 상관없어요. 인베드만 하지 마세요. 멘션, URL, 북마크 뭐든 상관없으니까 붙여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웹훅이 오래 걸린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어떤 상황에서 오래 걸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웹훅 생성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거는 일시적인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버의 문제거나. 원래는 그냥 지금 바로 보셨다시피 바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제일 오른쪽 노션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에다 뭘 넣어야 되는지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에는 서치 아이디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서치 오브젝트에서 서치한 모듈 내용 중에서 페이지 아이디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세이브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웹북이라고 하는 게 신호를 받으면은 서치 오브젝트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고 다시 전송 준비를 체크 해제한다 라고 하는 플로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만드신 분은 세이브 누르세요. 세이브 누르시고 여기 토글을 켜주십니다. 즉시 데이터가 도착하면 즉시 작동한다라고 하는 토글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서치 오브젝트가 트리거일 때는 몇 분 단위로 실행시킬래? 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었지만 웹훅이 트리거가 된 순간 데이터가 도착하는 즉시 실행이라고 하는 옵션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완성하신 분은 2번 눌러주세요. 2번. 좋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 중간에 돌풀이에 걸리는 분이 줄어들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걸려도 그냥 체념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웹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되냐면은 메일 모듈 설정하면 어떤 밸류가 비어 있을까요? 제 화면 보여드릴게요. 메일 좀 대충 쓰긴 했지만 일단은 필요한 건 다 집어넣었으니까요. 자, 웹훅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아까 복사해둔 요 링크가 실행되면 여기서 웹훅에서 신호를 받아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에 오류가 있다고 뜰 수 있는데 일단은 끄고 저장해 보세요. 저장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발생했던 오류 로그들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규칙 안 뜨는 거는 웹훅을 추가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웹훅 추가하셨나요? 웹훅이 서치 오브젝트의 자리를 대체해서 특거가 된 거예요. 웹훅 주소는 아무 데나 넣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즉시 실행 가능하도록 예제 데이터베이스 2번 아랫단에다가 엔터 쳐가지고 주소를 붙여 넣어서 관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세이브 하셔야 되고요. 즉시 실행을 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이브.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전송 준비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트리거를 run once 하는 게 아니라 웹폭 링크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웹폭을, 자, 보세요. 웹폭을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자, completed. 수용됐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지금 여기에 빙빙 돌진 않지만 이미 트리거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자, 지금 시간 보이시죠? 지금이었습니다. 오후 9시 31분에 메일이 도착했어요. 메일이 도착했고, 전송 준비 해제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5분마다 감시하면서 오퍼레이션을 낭비하지 않아도, 그리고 언제 자동화가 런 될까 고민하면서 15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체크하고 실행하는 것만으로 즉시 이메일이 발송됐죠. 또 왔죠? 보셨죠? 또 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또 웹북으로 보내주고 계신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송 준비도 체크 해제가 돼서 정상적으로 시나리오가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메일에서 콜렉션 글씨가 나오는 경우에는 매핑을 잘못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 이름이 많이 문제이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름이 있고 이름 전송용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름 전송용에서 스트링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선택하셔야 되는지 캡처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미디어 트리거 안 나온다는 분들은 여기 커스텀 웹훅이 트리거의 자리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세이브를 한번 해보시죠. 세이브 하시고 뭐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웹훅 이해하셨나요? 웹훅 트리거를 준비하고 서치 오브젝트의 조건을 준비하고 웹훅을 한번 눌러주면은 창이 하나 열리면서 자동으로 시나리오가 런 된다. 그래서 메일도 오고 전송 준비 체크 해제도 모두 되었다. 이 흐름이 이해가 되셨나요? 웹훅을 왜 써야 되는 건지도 이해가 되셨고요. 맞습니다. 이명옥 쌤 말씀이 맞아요. 체크박스 하고 링크를 눌러줘야지 작동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지금 저희가 웹북을 배우기 전에 만들기 위해서 전송 준비를 해 둔 건데, 네, 맞아요. 아, 야, 이제 신호 보내라! 라고 오더를 넣는 거죠. 이명호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이게 귀찮으시다면은 전송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전송 준비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서를 명확하게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이름 적고, 근태 유형, 이랑 날짜, 내용까지 모두 적은 다음에 트리거가 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근태 유형을 가장 마지막에 채우기로 나 자신과 약속을 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내가
오늘, 카리나가 질병 도태를 해서 하교시에 도태했어. 근데 도태했어. 라고 입력하면은 이 근태 유형 2번에 값이 존재하는 것을 서치 오브젝트의 서치 조건으로 해두셔도 되겠죠. 그러면 굳이 시크하지 않아도 웹훅을 누르면 즉시 발송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전송 준비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줄이기 위한 준비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근태 유형 2번에 내용이 입력되는 것을 서치 오브젝트의 조건으로 해준다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시나리오가 동작할 때 이미 처리한 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읽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송 준비 같은 체크박스 유형을 이용해서 체크를 온, 오프 하면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라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맞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의 평소의 워크플로우를 생각하면은 아니에요. 평소의 워크플로우 입력한 다음에 문자 쓰죠. 카리나 어머님 오늘 카리나가 10분에죠. 카리나가 이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체크하시고 웹훅 클릭 이것만으로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웹훅을 이용해서 전송을 한다. 뭐 한 열댓 명의 정보, 20명의 정보를 전송한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보셨지만, 가끔 저희가 생각지 못한 오류들이 있어요. 웹훅 주소를 눌렀더니 아웃룩이 열린다고요? 그건 너무 이상한데요? 아웃룩은 메일 주소 눌렀을 때 열리는데요? 전송 준비 해제는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시나리오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전송 준비를 no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웃룩이 열리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웹북의 구조가 아웃룩이랑 자동 연결되도록 컴퓨터에 설정이 되어 있으신 모양인데 보통은 브라우저로 열리는 이런 HTTPS 인터넷 주소거든요. 다른 걸, 메일송 만드셨구나. 커스텀 웹북 말고 메일송 만드신 거예요. 커스텀 메일북이 있고요. 커스텀 웹북이 있습니다. 웹 만드셔야 돼요. 맞아요. 말씀해 주셨네요. 메일북 아니고요. 웹 만드셔야 됩니다. 박세경 선생님, 그래서 제가 아까 솔라피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당장 이게 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셔도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아이디어를 잘 짜시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웃룩 열리는 분들, 저기, 그, 메일북 만드셔도 됩니다. 웹북 이어야 돼요, 웹북. 메일북이 있고 웹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웹북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리얼리티 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인지 캡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게 저희가 아무리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도 중간에 좀 이렇게 빈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웹북 날리고 서치 오브젝트에서 체크박스 서치해가지고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형의 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시나리오가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터를 넣어서 이 이상 시나리오가 진행되지 않게 막는다거나 아니면 에러 핸들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오류를 무시하고 시나리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웹북을 보내서 서치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전송 준비에 제 채운 게 없는데 실제로 웹북에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웹북이 작동해가지고 서치 오브젝트가 실행이 되지만
서치 오브젝트에서 아무런 페이지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메일을 발송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시나리오를 짰어도 중간중간에 변수가 언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신경쓰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만드는 시나리오는 중간중간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을 추가한다거나 필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변송 중에 아무 말 안 해놓고 실수로 에러에 눌렀어요. 그러면 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웹이 작동을 해서 서치 오브젝트를 했는데 서치 오브젝트에서 읽어낼 수 있는 페이지가 아무 없으니 여기 아웃에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웃이 지메일로 전달이 됐으니 메일과 전달되지 않고 오류가 나겠죠. 이런 걸 멈추기 위해서 중간에 필터를 넣어놓은 겁니다. 요 사이사이를 브랜치라고 하는데 이 브랜치는 앞선 모듈에서 아웃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브랜치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셋업 필터라고 하는 게 나오죠. 필터 이름을 한번 줘봅니다. 페이지 아이디가 없을 때 이건 써는 되는데 나중에 내가 내 시나리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써주는 게 좋겠죠. 웹을 런 월드를 짜지 않고 웹 도토를 클릭했을 때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아이디가 없대라고 하는 라벨처럼 컨디션을 맞춰보는 거예요. 컨디션. 서치 오브젝트를 정정적으로 작동을 했다면은 페이지 아이디와 함께 그 페이지의 성격들, 성격들이라고 하는 게 모두 나와야 상상이에요. 근데 제대로 서치 오브젝트가 되지 않았다면 페이지 아이디가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페이지 아이디가 여기 있죠. 존재할 때만 모듈이 계속 작동되도록 필터링을 넣어주는 식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지메일 단계에서 오류가 쌓이는 게 아니라 이 필터에서 이미 정보를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류를 남기지 않아도 되고요. 또 오류도 위험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완전히 상황을 가정해드리기 어려운데 서치가 되는 정보가 있고 서치가 안 되는 정보가 있는데 서치가 안 되는 정보가 먼저 메이크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 오류가 하나 때문에 나머지 정보들도 모두 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를 넣어서 브랜치에 필터를 넣어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원하는 모듈에서 우클릭 add 에러 핸들러라고 하는 걸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듈에서 에러가 났을 때 멈추거나 무시하거나 다시 시도하거나 단 단계로 돌려놓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선택해 놓으시면은 모듈에서 오류가 나도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건 지금 직접 해보시기보다는 시나리오를 실제로 나중에 만드실 때 돌풀이가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에러 핸들러나 필터를 넣어서 어떻게 오류를 무난하게 방어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알려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알아셨나요? 아니면 어려워져가지고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요? 네. 모듈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 브랜치에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클릭으로 에러 핸들러를 넣을 수 있다는 것, 요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지금 에러 핸들러를 시켰더니 이렇게 분기가 생겼죠? 이런 분기를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나리오에서 분기를 이용하진 않을 건데 분기를 사용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북에서 서치 오브젝트를 해가지고 이메일도 보내고 솔라피로 메시지도 보내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중간 단계에다가 라우터라고 하는 걸 추가하시는 거예요. add a router. 그러면은 라우터의 한쪽 줄에서는 이메일 발송을 수행하고
한쪽 줄에서는 메시지 발송을 수행하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세 가지 개념 말씀드렸어요. 브랜치에서 필터를 추가할 수 있다. 에러 핸들러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라우터를 추가하면은 시나리오를 여러 갈래로 분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배웠다고 해도 그대로 못 써먹으십니다. 자, 장담하는데 선생님에게 원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갖 오류와 도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필터를 걸어보자. 그러면 분기를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보시는 겁니다. 실험이 중요해요. 사실 오늘 연수 재밌게 들으시고도 안 쓰는 분들은 분명히 안 쓰십니다. 그분들을 게으르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도하는데 폼이 많이 들어요.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배워서 시나리오를 구축해 놓으시면은 내 업무에 엄청나게 탁월한 비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템플릿 잘 얘기하셨는데 메이크에서 제작자들이 만든 템플릿이 여기 들어있어요.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셨네요.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나리오 밑에 템플릿 있죠? 템플릿에 들어가시면은 제작자들이 만들어서 공유해 놓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상위 요금제 사용자들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앱을 검색하시면은 그 앱과 연결되어 있는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나와요. 좋죠? 사실은 이런 시나리오들을 그대로 딴 다음에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 많아요. 노션에서 텔레그램으로 뭐 보내기, 시트와 노션 연결하기, 노션과 GPT 연결하기 등등등. 이 어마어마한 2,000개가 넘는 앱을 연결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수입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장 보듯이 이렇게 쓸어 담아 놓으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요거는 모듈이 뭐뭐가 들어가 있고 이 중에서 이 모듈에 필터 어떻게 걸었고 브랜치에도 필터가 걸려 있구나 이런 걸 보시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거요.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메일 예제 3번인데요. 이메일을 그대로 읽어서 내가 원하는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내용을 집어넣고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것. 그리고 올해 준비한 것은 생기부예요. 저번에 제가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는데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생기부 자료를 넣어두면 알아서 읽어내고 혜택 초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 외에는 다른 분들 도와드릴 때 최근에 한 교실 100점 연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설했거든요. 100몇 개의 연수를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연수 정보와 제목, 시간대만 입력한 다음에 메이크를 이용해서 한 번에 원터치로 개설을 해버리는 등등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이디어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구경해 보는 거 중요하고요. 실제로 내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내가 노가다 하는 것, 내가 반복 작업하는 것을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저희가 수기로 하던 것들이거든요. 노션에서 정보 읽어서 이메일을 쓰고 발송하는 건데 그 모든 과정에서 요거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반복 작업이 뭐가 있나? 그리고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재활용함으로써 자동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면서 시나리오를 짜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수 짜고 해당 줌 링크를 다시 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아까 배우셨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굴러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감 정도만 잡히셔도 오늘은 성공인 겁니다. 웹 링크를 눌렀는데 메일이 전송이 안 되셨다고요? 뭐 계속 질문하셨군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실시간으로 다 보지 못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메일이 전송 안 된 게 어느 단계에서 전송이 안 된 건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런 원스를 누르면 메일이 전송되는데, 웹훅을 누르면 전송이 안 되었다. 혹시 세이브 하시고, immediately 켜셨나요? immediately 켜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이거 켜셔야 돼요. 세이브 하시고 immediately. 데이터가 도착하는 즉시 실행한다를 켜두셔야지 안 그러면은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예제 2번에 대한 꼼꼼한 설명과 웹훅의 필요성, 그리고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브랜치 필터, 에러 핸들러, 그리고 라우터라고 하는 거의 존재까지 알려드렸어요. 오류 많이 떠요. 오류 많이 뜹니다. 지금 사실은 처음 해보시는 건데 오류가 많이 떠서 당황하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저도 모든 분의 오류를 챙길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해 보았고요. 자, 예제 3번은 시간 관계상 보여만 드릴게요.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보여만 드릴게요. 예제 3번은 이메일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탐색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아카이빙 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제가 진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는데 자주 오기도 하고 영어로 와요. 영어로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읽기 힘들어가지고 맨날 그냥 저거 체크만 하고 넘기고 그러는데 요걸 한번 효과적으로 아카이빙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워치 이메일이라고 하는 지메일 모듈을 이용해서 내게 새롭게 도착하는 이메일을 감시해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저는 진 에듀케이션에서 항상 이런 키워드를 포함하거든요. 지인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메일이 탐지되면은 해당 메일 정보를 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해당 메일은 읽은 메일로 처리해서 트리거가 다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서치 오브젝트가 아니라 워치 이메일인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발견하셔도 오타겠거니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보여드릴 것은 이런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해당 정보가 제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건데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자면은 전 노션 AI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노션 AI에서 해당 내용을 즉시 번역하고 요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노션 AI가 아니더라도 요 중간에 오픈 AI API 하나 추가해 두시면은 이메일 내용을 읽어서 GPT에 던지고 GPT가 번역과 요약을 수행한 후에 내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 주는 작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나리오의 개념은 이해가 되셨나요? 개념이 이해가 되었으면 바로 만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뉴 시나리오 가죠. 뉴 시나리오. 지금 원래 예제를 5개 준비했다가 다 지웠어요. 아, 시간 모자랄 것 같다. 지우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3개도 쉽지 않았네요. 자, Gmail. 워치 이메일. 여기 써 있죠? 트리거가 발동한다. 언제냐면은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발동한다는 거예요. 워치 이메일. 이걸 만약에 시간별 감지로 켜놓으면은 온갖 메일이 올 때마다 계속 발동하겠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메일함을 선택할 것인지. 저는 전체 보관함이라고 할게요. 전체 보관함. 필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 Gmail 필터를 이용해서 쿼리를 작성합니다. 문자열. 내가 원하는 문자열이 포함됐을 때 그 메일을 트리거로 활용할게. 라고 하는 거죠. 네, 네이버 안 됩니다. Gmail이 최고입니다. 너무 좀 스타일주의적인가요? 쿼리에 진 에듀케이션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진 에듀케이션이라고 적힌 메일이 오면은 이제 트리거가 발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마크 이메일 메시지를 할 거냐. 이거를 as read 읽은 메시지로 체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해놔야겠죠. 왜냐면은 그래야 나중에 실수로라도 필터에 걸리거나 이 워치 이메일 모듈에 걸리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yes 처리해 둡니다. 이번에 처리할 결과 뭐 퀘스트 뭐 치면 되겠죠. 대충 해놓습니다. 원하는 메일이 그렇게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세이브 해두고요. from now on 지금부터 실행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run once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되는 메일이 없기 때문에 아웃풋을 읽어낼 수 없지만 이따가는 아웃풋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워치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필터링해서 삭제했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입력할 거냐? 바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거다. create a database item.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읽어내는 서치 오브젝트를 쓰거나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업데이트, 즉 속성값을 업데이트